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짧고 간결하게 그냥 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본인은 한평생 공부방 밖에 못 해봐가지고 진짜 큰 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대. 근데 본인은 그 공부방을 한평생 하면서 자식 다 키우고 자식 뒷바라지 다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. 꼼꼼하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줬어.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이렇게 평가가 좋고 막 이랬었거든. 근데 그분은 항상 그런 마음, 정말 큰 학원 그 선생님들은 요즘에 큰 학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칠까? 본인이 들어보니까 요즘에 큰 학원 선생님들은 완전히 컴퓨터화 돼가지고 애들이 앉아 있는데도 선생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걔가 어떻게 하고 있나 선생님이 보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소통을 하고 말할 거 있으면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손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소통을 하고 막 이렇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디지털화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막 배우기보다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더 부각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게 확실히 그 뭐 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봐서도 알겠지만 진짜 내 앞에서 내 눈으로 그 애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를 보고 이렇게 그 애를 리드해 주는 게 그게 정말 확실히 뭐랄까 효과가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. 지금도 아무리 뭐 컴퓨터가 뭐 난리를 치고 그래도 내 앞에서 걔가 하는 걸 보고 내 앞에서 내가 그 시간에 즉시 그 애를 뭐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. 왜 애들도 조금인데 학원을 차려가지고 왜 애들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왜 말로 하면 되지? 말로 하면 되지.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속에서 말을 하고 그래. 그건 너무 웃긴 거잖아.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만약에 이 선생님과 뭐 애들과 컴퓨터로 대화 소통을 하고 뭐든지 의사 결정이나 뭐 아무튼 뭐 체크하는 거나 뭐 그런 것을 그냥 원투원 디렉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한다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들이 한 50명 이상 되는 곳은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다이렉트로 맨투맨, 퍼슨 투 퍼슨 이게 최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때 이후로도 그런 책이 많았어요. 책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의 책처럼 이렇게 뭐 그 설명 뭐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설명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게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영어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나 때도 그런 책이 있었지만 내 이후로도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한다 싶은 애들은 그 책이 약간 좀 보통보다는 수준이 높은 애들을 위한 책이었거든. 그래서 좀 공부를 한다 싶은 애들은 그 책을 가지고 공부했단 말이야. 그럼 책 위에 다 써져 있어 이렇게. 근데 사람이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필체로 이렇게 써져 있어. 요즘에 그런 책 얼마나 많나요? 수학도 마찬가지야. 수학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풀어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풀어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막혔다.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막혔다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또 자세히 이렇게 사람의 필체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수학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지금도 있는데, 그래서 그 TV로 어떤 좀 큰 학원에서 요즘 어떤 큰 학원에서 수학인데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수학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20문제를 푼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정을 해 그러면 애들한테 그 20문제에 대한 필기 있잖아. 풀이 과정. 풀이 과정을 선생이 그걸 풀면서 풀이 과정을 옆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. 풀이 과정을 선생님 손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놔 이렇게 쫙 사람들이 그 애들이 볼 수 있도록.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 옆에 풀이 과정이 있단 말이야. 그런 것을 하루에 한 20문제 푼다든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. 그런데 그걸 선생이 그냥 선생이 풀이 과정을 써서 완전히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
요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식처럼 문제 있고 선생님이 그 옆에다 풀어. 이런 식으로.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일찍 와서 그날 일찍 와서 그 풀이 과정 그거와 함께 복사를 쫙 해가지고 그날 온 애들과 함께 푸는 거야. 근데 푸는데 그 풀이 과정도 거기에 써 있어. 이렇게 선생님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다. 이거는 뭐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가 뭐가 없어. 그냥 애들 다 앉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선생님이 푸는데 그 옆에다 풀이 과정을 써 놓는 거야. 그거야. 요즘에도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니까. 예. 그러니까 뭐 특별하고 막 엄청나게 뭐 디지털화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뭐 컴퓨터로 하고 뭐 이거는 아니다. 이거는 아니다. 제가 봤을 때 그 학원도 동시간대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인데, 그러니까 큰 학원이죠.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너무 디지털화 된 것이 최고고, 그렇지 않은 나는 뭐 별로 뭐 볼 게 없고,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. 어떻게 보면 영어도 그래. 영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 컴퓨터화 된 게 이게 훨씬 별로고요. 선생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. 선생이 애를 붙들고 가르치는 거. 이게 더 고급스럽고, 이게 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이런 느낌.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종국에는 고3까지 맞는 이런 느낌.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은 찍혀야 한 중학교까지 정도밖에 못 가르치는 그런 느낌. 예,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뭐 아니면 뭐 엄청나게 잘 가르치고 잘 나가고 뭐 이런 선생이 컴퓨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맞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. 영어로 치면 영어도 선생이 날고 기계 가르치고 찍 가르쳐봐야 95% 정도는 수능 특강, 그것도 수능 특강을 그냥 쫙 한 번에 보고 쭉쭉쭉쭉쭉쭉쭉. 이것도 아니고,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답지 보고 하는데 답지 설명도 모르겠어.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선생이 태반이다. 예. 그래서 뭐, 나머지 5%, 95% 선생이 찍 날고 겨 봐야 수능 특강 가르친다. 그것도 겨우겨우 가르치는 선생이 많고. 아무튼 그렇다. 근데 거기서 5% 정도의 선생님들이 그 위를 가르친다. 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타임지 해석, 뭐 외국 매거진 나온 거 있잖아. 그거를 즉석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하는 선생은 5% 안짝이고, 아무리 뭐 자기가 날고 기계 뭐 해봐야 EBS 수능 특강 그 정도 가르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뭐 집에서 가르치는 선생하고 그 다음에 큰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. 그러니까 너무 뭐 요즘 선생, 뭐 잘 나가는 선생 이런 거에 대해서 귀 죽을 필요도 없고, 그냥 자기가 잘하는 쪽. 만약에 내가 그걸 잘해. 나는 그 약간 올드한 그런 세대라서 써주고 알리고 가르치고 이걸 잘해. 그래서 이렇게 써줘. 이렇게. 그럼 오히려 그쪽으로 더 나가라니까. 괜히 이것도 모르고 컴퓨터도 별로 모르는데 나는 이게 맞는데 나에게 맞는 쪽으로 그냥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새로 배워서,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새로 배워서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아는 거, 알고 잘 하는 거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엄마라면 학원을 보냈어. 근데 학원을 보냈는데 어떤 학원은 막 컴퓨터로만 대화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이런 학원하고 어떤 학원은 선생님이 막 써주고 첨삭지도 뭐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줘. 어떤 게 더 내가 좋아할까? 아마 난 첨삭지도 하고 이런 쪽으로 써주고 막 이런 쪽으로 하는 선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무튼 내가 지난번에 만난 그 선생님도 그렇게 첨삭지도 하고 이렇게 1대1, 2대1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라서 그 애들에게 받는 돈도 훨씬 많이 받고, 그래서 과연 큰 학원 선생님이 돈을 더 많이 벌까? 아니면 이 선생님이 돈을 더 많이 벌까?
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선생님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. 아무튼, 예.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밀고 가라. 그리고, 뭐랄까,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선생님처럼, 평생 뭐 공부방만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실력이 뭐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서 낮은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학원에만 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학원에서 뭐 학원서부터 뭐 공부방까지 다 있어 봤지만 이게 다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. 예.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. 큰 학원 다녀도 300 언저리 뭐 이 정도에서 허덕허덕 거리는 그런 강사들도 있고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진짜 훨씬 더 많이 버는 그런 강사들도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그런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딱 갖춰진 뭔가가 있다. 정신력 이런 게 있다. 그리고 결코 잘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게 좀 있더라.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